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이거 정말 흥미롭네요. 미국 정부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싹 다 재편하려고 금이랑 비트코인을 동원한다는 건데요. 거의 첩보 영화 같은 비밀 계획이 있다는 유튜브 영상이에요. 그렇죠. 이걸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네, 정말 대담한 주장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게 진짜다, 가짜다 뭐 이렇게 판별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대신에 이 자료가 대체 어떤 논리로 이렇게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논리의 뼈대를 하나하나 함께 맞춰보려고 합니다. 네. 청취자께서 이 시나리오를 아, 이런 관점이구나 하고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하려고 해요.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거의 탐정이 되어서 이 계획의 설계도를 따라가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브릭스 같은 외부의 도전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미국 재무부, 바로 그 내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대한 판짝이라는 주장이니까요. 과연 그 설계도의 첫 단계는 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이 거대한 계획의 핵심 개념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이 영상의 주장은 이겁니다. 미국이 관세, 생소한 세법, 스테이블 코인 규제 같은 것들을 도구로 써서요. 전 세계 자본의 흐름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거예요. 일단 판을 먼저 짠다. 그렇죠. 그렇게 판을 짠 다음에 미국이 가진 금의 가치를 재평가해서 막대한 장부밖에 돈을 만들고 그 돈으로 비밀리에 비트코인을 사들인다. 이게 전체 시나리오의 골자입니다. 와, 듣기만 해도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그럼 그 시작점부터 한번 보죠. 자료를 보면 이 모든 계획의 발단은 결국 우리가 익히 아는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 여기서 시작되더라고요. 맞아요. 브라질, 러시아, 중국 같은 브릭스 국가들, 이 나라들이 에너지나 원자재 같은 실물 공급망에서 달러 대신 자기들 통화로 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그들이 가진 상품을 수익화해서 달러 시스템에 도전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영상에서는 미국이 더 이상 물건을 만들어 파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는 맞설 수 없다고 딱 짚더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른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상품이 없다면 상품이 오가는 길 자체의 통행료를 물리자. 전 세계가 여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달러 결제망 자체를 수익 모델로 만드는 것. 이 영상에서는 이걸 결제망의 수익화라고 부르더라고요. 결제망의 수익화. 와, 이거 비유가 재미네요. 마치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월세뿐만 아니라 복도 지나다니는 비용까지 받는 느낌인데요. 하하,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쓴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로 두 가지를 듭니다. 첫째는 해외로 돈을 보낼 때 5%의 소비세를 물리자는 법안. 이게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실제로 논의된 내용이라고 해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미국 밖으로 달러를 보내려면 일종의 출국세를 내라는 신호인 거죠. 잠깐만요. 근데 두 번째 예시로 든 섹션 899 조항은 결국 통과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건 좀 과장 아닐까요? 다른 나라들이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영상의 분석은 바로 그 점을 파고들어요. 법안 통과 여부랑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이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달러 흐름에 세금을 매길 수 있다. 이 의지를 보여준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고가 됐다는 거죠. 위험만으로도. 네, 이걸 통제된 철거라고 표현하는데요. 낡은 건물을 폭약으로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내부 기둥 몇 개를 약하게 해서 건물 스스로 아주 서서히 특정 방향으로 주저앉게 만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와, 그렇군요. 시스템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이 불편함하고 불확실성을 이용해서 자본이 알아서 안전한 곳, 즉 미국 쪽으로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군요. 굉장히 교묘한 전략이네요. 맞습니다. 이 조치들은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는 걸 넘어서 달러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보이지 않는 비용과 위험을 부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 계획을 위한 밑그림을 그린 뒤에 더 은밀한 7단계의 작전이 시작된다고 이 자료는 주장합니다. 드디어 본론이네요. 금으로 시작해서 비트코인으로 끝나는 그 7단계 전략.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1단계는 관세 위협으로 금을 미국으로 불러들이기입니다. 2025년 4월 백악관이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적 기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해요. 이것도 앞서 말한 섹션 899처럼 실제 행동이 아니라 위협이 핵심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 위험만으로도 전 세계 공급망에 엄청난 불확실성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불안해진 자본과 원자재, 특히 최후의 안전자산인 금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미국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예요. 역사적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금융 시스템의 규칙이 바뀔 때마다 각국이 해외에 맡겨뒀던 금을 다시 본국으로 가져온다는 거죠. 네,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행정명령 6102호로 민간의 금을 전부 정부에 제출하게 한 것도 언급하고요. 더 최근 사례로는 독일이 2013년부터 몇 년에 걸쳐서 뉴욕이랑 파리에 있던 금 600톤을 다시 프랑크푸르트로 가져온 일을 근거로 들어요. 아, 시스템의 균열이 보일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바로 금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금을 미국 안으로 불러들이는 게 첫 단추군요. 하지만 금만 들여온다고 해결이 될까요? 달러가 해외로 계속 빠져나간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텐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막는다고 하죠? 바로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랑 연결이 돼요. 두 번째 단계는 앞서 얘기한 섹션 899 같은 세금 위협으로 달러가 해외로 나가는 길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고요. 네. 세 번째 단계는 훨씬 더 기술적이고 흥미롭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요? 암호화폐가 여기서 왜 나오죠? 갑자기요? 현재 미국 법상 서클사의 USDC처럼 규제를 받는 스테이블 코인은 보유자에게 이자를 줄 수가 없어요. 증권이 아니라 결제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죠. 아, 그러니까 일부러 규제를 해서 미국 안의 디지털 달러는 돈을 불릴 수 없게, 즉 매력 없게 만든다는 거군요. 보통은 자본을 유치하려고 애쓰는데 이건 정반대잖아요. 정말 역설적인데요? 바로 그 역설이 핵심입니다. 이자를 추구하는 거대한 자금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갈까요? 규제 밖으로 가겠죠? 그렇죠. 규제 밖, 즉 해외에 기반을 둔 비규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테더, USDT죠. 영상에 따르면 테더는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유통량이 1,800억 달러가 넘어요. 와, 잠깐만요. 그럼 정리해보면 미국은 자국 내에서는 통제 가능한 USDC 같은 깨끗한 스테이블 코인만 남기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자를 찾아 떠난 막대한 달러 유동성은 미국 밖의 테더 생태계에 거대한 달러 저수지를 만들게 되는 거군요. 심지어 미국은 그 돈에 대해서 이자를 한 푼도 줄 필요가 없고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이 모든 게 의도된 설계라는 게 이 영상의 주쟁입니다. 1, 2, 3단계는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어요. 관세, 세금, 스테이블 코인 규제라는 세 개의 수문을 조여서 전 세계 달러 자본의 물길을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완벽하게 통제하는 거죠. 이제야 전체 그림이 좀 보이네요. 1, 2, 3단계는 단순히 개별 정책이 아니라 진짜 작전을 실행하기 전에 무대를 설치하고 조명을 맞추는 과정이었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이렇게 판을 다 짠 뒤에 진짜 목표는 뭔가요? 4단계와 5단계가 이 계획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어요. 4단계는 금 가격이 오르도록 내버려 두기입니다. 자료 속 시나리오에서는 2025년 10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3.75%까지 내리고 그 결과 금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4,000달러를 돌파했다고 설정해요. 금리를 내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값이 오르는 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리고 드디어 5단계, 이 계획의 하이라이트가 나오네요. 미국 정부가 보유한 금의 가치를 재평가한다는 그 이야기죠. 맞아요.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8,000톤이 넘는 세계 최대의 금 보유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금의 가치가 장부에는 1973년에 정해진 가격 온스당 42.22달러로 적혀 있다는 겁니다. 다 합쳐봐야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조 원도 안 되는 헐값이죠. 그런데 만약 이걸 시장가, 예를 들어서 온스당 4,000달러로 다시 계산하면 그 가치가 1조 달러, 그러니까 1,300조 원이 넘게 불어나는 거군요. 네, 거의 1,200조 원이 넘는 차익이 생기는 거네요. 바로 그 돈입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주장이 여기서 나와요. 재무부 회계 규정상 이렇게 금 가치를 재평가해서 생긴 차액은 새로운 국채를 발행, 즉 빚을 내지 않고도 정부의 주거래 계좌라고 할 수 있는 TGA로 즉시 입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정부가 그냥 장부상 숫자를 바꿨을 뿐인데 1,200조 원이 넘는 현금이 마법처럼 생긴다고요? 이건 일반적인 경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사실상 그냥 돈을 찍어내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그게 바로 이 주장의 가장 대담한 지점이에요.
이 영상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1934년 루스벨트 대통령의 선례를 듭니다. 선례가 있어요? 네, 당시 루스벨트는 금 가격을 온스당 20달러에서 35달러로 69%나 인상시켜서 막대한 자금을 확보했고 그걸로 외환 안정기금을 만들었거든요. 전례가 있다는 거죠. 이건 빚을 내는 게 아니라 수십 년간 묵혀둔 국가 자산의 가치를 현실화해서 현금을 만드는 것에 가깝다, 이런 논리입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그럼 이렇게 확보한 막대한 자금, 이 마법의 돈으로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드디어 6단계입니다. 바로 21세기의 디지털 금, 비트코인을 비밀리에 사들인다는 거죠. 6단계의 이름 자체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 자산을 위해 비밀리에 비트코인 매집이에요. 역시 비트코인이 여기서 등장하는군요. 하지만 정부가 대놓고 비트코인을 사면 가격이 폭등해서 난리가 날 텐데 이걸 어떻게 비밀리에 한다는 거죠? 이 자료는 여러 정황 증거를 퍼즐처럼 맞춥니다. 2025년 3월 백악관이 전략적 암호화폐 준비자산 설립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요. 네. 개가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에 스콧 파산트 재무장관의 암호화폐 황금기구 측 연설이나 블랙록 CEO 레리 핑크의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발언을 덧붙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미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최고위층에서도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금 재평가로 확보한 자금으로 매달 수억 달러씩 조용히 비트코인을 사들인다면 어떨까요? 거대한 시장의 거래 흐름 속에서는 아무도 그게 정부의 매집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할 거라는 주장입니다. 정말 치밀하네요. 그럼 자산 포트폴리오를 금과 비트코인으로 재편한 뒤에 마지막 7단계는 뭔가요? 마지막 7단계는 실물 자산 가격 폭등 유도입니다. 금과 비트코인 매집이 끝난 뒤 이번에는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유동성을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유도한다고요? 보통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목숨을 거는데 일부러 일으킨다니 이건 상식과 정반대잖아요. 도대체 왜죠? 그 목적은 단 하나예요. 정부가 매집한 금, 비트코인 같은 하드 에셋, 즉 실물 자산의 명목 가격을 폭등시켜서 시스템 전체의 가치를 재설정하는 겁니다. 이 영상은 이렇게 결론 내려요. 빚으로 쌓아올린 시스템은 긴축으로 리셋되지 않는다. 오직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치 재평가로만 리셋된다고요. 듣고 보니 무서운 이야기네요. 결국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이용한다는 건데 이건 사실상 화폐를 들고 있는 국민들의 자산 가치를 희석시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38조 달러가 넘는 국가 부채를 효과적으로 줄이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새로 확보한 금과 비트코인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 이게 이 주장의 섬뜩한 결론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죠. 이 자료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건 기존 시스템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낡은 부채 기반을 걷어내고 금과 비트코인이라는 더 단단한 기반으로 교체해서 디지털 시대에도 미국의 금융 패권을 이어가려는 거대한 전략이라는 거네요. 맞아요. 재무장관과 IMF가 언급했다는 선점 우위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고 자료는 주장해요. 2025년 3월의 행정명령으로 미국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전략적 통화자산으로 공식 인정한 정부가 되었고 이걸 통해 달러 기반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선점해서 미국의 통화 지배력을 다음 시대로 확장한다는 거죠. 결국 미국은 주식이나 채권 같은 신용 시스템 안의 자산이 아니라 그 시스템 밖에 있는 두 자산, 즉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하드에셋인 금과 21세기 가장 새로운 하드에셋인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있다는 분석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는 마지막에 청취자에게 근본적인 질문이자 선택지를 던집니다.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와 계속되는 구매력 하락 속에서 기존 시스템 안에 머물며 내 돈의 가치가 녹아내리는 걸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시스템 밖의 자산, 즉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금이나 비트코인을 통해 스스로의 전략적 준비자산을 구축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물론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은 하나의 대담한 가설일 뿐입니다. 나 물론이죠. 하지만 그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금융 시스템에 대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부채라는 아주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트코인이라는 아주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죠.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생각거리는 이것입니다.
만약 이 이론의 아주 작은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앞으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또 어떤 금융과 권력의 오랜 규칙들이 이렇게 조용히 재편되고 있을까요?